안녕하십니까.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지라는 평설가 이승화입니다. 이전 영상에 이어서 재성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는 그 재성 방향의 그 승리 과정과 그 운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로 그 하삼도의 그 재성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와 구별되는 그 함경도의 그 재성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북도의 그 재성 방향을 설명할 때 그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그 한 인물이 있는데요. 바로 그 상주 전투의 패전으로 유명한 그 이일입니다. 대중들에게 그 이일이라는 인물은 그 원균이나 뭐 실립과 더불어서 졸장으로 각인된 뭐 대표적 인물로 이제 기억되어 있는데요. 이러한 인식은 그 임난을 기점으로 한 거의 그 후반기 생애에 대한 그 일면이라면, 그 임난 전 그가 이제 북방의 육진에서 보여준 전반기 생에는 장수로서 괄목할 만한 이제 능력과 이제 성과를 보여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. 1583년 그 이탄계에 난 진압에 큰 군功을 세우고 이후에 그 함경도 북병사로 이제 임명된 이 일은 시전부락 전투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. 이 전투는 이제 녹동도 사건과 관련하여 뭐 이순신과 뭐 악연을 맺은 전투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임난 후기에는 이제 그 함경도 북병사와 이제 남병사로 이제 재임명되어서 전란 기간 중 이제 북방의 이제 안전에 이제 기여를 합니다. 즉 그 임난 전후의 평가가 이제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인물이면서 그 북방의 사정에 이제 밝아서 그 여진족을 상대로 하는 이제 전투에는 특화된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그 진비록 등을 통해서 그 상주와 충주 전투에서 있던 패전이 그 대중들에게 뭐 너무 깊이 이제 각인되면서 그 무능한 장수의 이제 대명사로 여겨져 왔는데요. 근래에 그 한 권의 책이 이제 학계에 이제 소개되면서 그에 대한 그 일말의 평가를 이제 다시 보게 하는 이제 계기가 마련됩니다. 그 서적의 이름이 그 바로 그 재성방략인데요. 즉 그 재성방략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의 설명처럼 그 임난 초기의 어떤 작전 계획을 이제 통칭하는 뭐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일이 지었다는 그 병서의 그 서적명이기도 합니다. 이일이 그 북병사 재직 시 작성한 이 서적이 그 1999년에 이제 국역으로 이제 번역 출간되면서 이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한경북도의 군사 작전을 뭐 세밀하게 기획한 이제 병서로 그 일종의 작전 지침서이자 뭐 작전 계획인데 두 권이 이제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한 지역의 어떤 군사 작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총체적 내용으로 이제 기술된 병서로는 현존하는 서적 중에 거의 뭐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. 이 일이 그 조정에 보낸 장기에서 밝혔듯이 그이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이 뭐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여러 체제와 그 절목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또 새로 집대성해서 그 한 권의 병서로 정리하였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병서는 크게 보면 그 1권에서 2권 전반부까지는 이제 열진 방어책이라고 해서 그 각 진보에 대한 어떤 각종 방어책들과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 39건의 어떤 실전 사례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면 2권 후반부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별책으로 군무와 금령에 관련된 그 세부 조항과 함께 그 한경북도의 분군법인 육진대분군과 이제 삼업분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일이 그 조정에 올린 이제 건의서인 그 천행 그 재선방략과 그 이에 대한 어떤 조선의 화답서인 이제 비국회관 그리고 이제 조정의 답변을 그 한경도 관찰사에게 다시 이제 보고한 이제 보순형 그리고 이제 군량미 지급 기준을 명시한 이제 방량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북방의 그 재성방략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주목하는 것이 그 바로 그 별책에 기록된 그 육진 대분권과 이제 삼업분군
그리고 이제 청행 재선 방향장과 이제 비국 쾌감 및 그 보순령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그 하삼도 그 재선 방략의 어떤 그 편리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정경달의 그 절제 방략의 뭐 일부 내용을 이제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. 그 이일의 그 재선 방략은 그 내용의 어떤 깊이나 또 양에 있어서 절제 방략과 이제 비교가 힘들 정도로 이제 세밀하고 이제 풍부하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시간 관계상 뭐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요 내용들만 좀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. 먼저 그 북방의 방어책인 이제 열진 방어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진 방어책에 이제 언급된 이제 방어책들을 이제 성격별로 좀 이제 분류해서 이제 나누어 본다면 그 기본적인 이제 방어 전술로는 이제 육진의 그 총 그 43개의 진보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석성으로 이제 축조하도록 이제 하면서 그 침탈 시에 그 청야 입보 전술을 이제 구사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만약 그 적의 침탈 규모가 뭐 크거나 또 적이 이제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적시 그 주진과 이제 그 주변의 진보들이 이제 지원 병력을 이끌고 이제 구원을 하며 그 방어 성공 후 이제 반격 시에는 그 사전에 규정된 이제 진법과 이제 분군에 따라서 전병들을 이제 골라서 뭐 적을 추격, 섬멸토록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성의 그 방어 설비로는 이제 성의 위치는 이제 방어가 유리한 뭐 지형을 이제 선택을 하되 그 연안의 어떤 저반 가능 지역이나 또 물줄기가 만나는 그런 곳 등으로 이제 하며 격대를 이제 일정 간격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24시간 이제 상시 근무토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성문은 뭐 2개에서 한 4개 정도를 하고 주변으로 이제 해저와 이제 옹성을 이제 조성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 그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그 두만강 변의 그 오진 그 외곽 지역에는 적게는 뭐 10호에서 이제 많게는 한 150호로 구성된 그 총 그 279개 이제 여진족 번호 부락을 두어서 그 일종의 그뭐 군사적 어떤 완충지대를 이제 설정하는데요. 이런 번호 부락에 이제 거주하던 이들을 이제 통상 그 성저야인이라 이제 칭합니다. 이전에 그 우연히 그 킹덤 아신전을 이제 드라마로 보다가 그 이들 그 여진족 번호부락과 이제 성저야인들을 이제 상당히 그 잘 묘사하고 있어서 그 흥미롭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. 혹 한번 시청해 보시면 그 이들의 어떤 성격과 또 당시 그 육진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어지는 이제 열진 방어책으로 그 각 진보의 장수들은 이제 희야의 장병들에게 뭐 활과 승자, 총총 등의 어떤 사용법과 진법 훈련을 이제 익히게 하며 그 전투 발생 시에 그 각자의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어떤 전술 능력 강화를 위한 어떤 훈련과 지휘 통솔 체제를 이제 수립을 해서 정예화하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경계 감시 체계에 관련된 이제 내용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. 각 진보의 그 초소마다에는 그 별장 그 한 명에 그 병졸 5명 그리고 공수 2명 이외에 이제 구자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그 군견 5마디를 이제 각 조로 이제 편성을 해서 경계 임무를 이제 수행케 합니다. 마치 그 요즘에 그 휴전선에서의 어떤 그 GP 근무를 이제 영상케 하는데요. 육진의 그 산림 지역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적호의 어떤 접근 감시에 이제 군견을 이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순찰 시에도 이제 군견 한마디를 이제 앞세우라는 규정이 이제 별도로 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 그 군견이 크게 그 활용되었음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. 이외에 뭐 척후를 위한 어떤 채탐 활동과 또 이제 복병에 대한 어떤 수시 운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야간에는 이제 피하 식별을 위한 어떤 군호를 이제 사용토록 하는데요. 이는 뭐 난중일기 등에도 이제 보이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육지와 바다에는 이제 감시를 위한 이제 망루를 설치하고 그 나루터에도 그 양지기라 해서 이제 나루지기를 이제 별도 운영하도록 이제 합니다. 이외에 그 봉수대에 대한 규정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. 육진의 그 상호관뿐만 아니라 그 최전방에서 가명이 있는 그 함원까지 그 봉수대를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설치 운영 및 전달 체계를 이제 정비를 하는데 전방인 이제 육진에는 이제 91개 그리고 후방인 삼읍에는 이제
52개를 이제 설치 운영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작전 성격에 맞는 이제 작전 구역의 어떤 사전 설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. 내침한 그 여진족을 이제 추격할 때 그 한계 지점을 이제 지정한 이제 추격처, 그리고 이제 침입 그 여진족을 맞아서 이제 요격할 지점이 이제 요격처, 그리고 이제 각 진보가 협조 아래 전투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구원처나 아군이 매복하기에 유리한 이제 복병처, 그리고 이제 적의 어떤 동태를 정탐하기 용이한 그런 채탐처 등을 이제 그 사전에 지정을 해서 유사시 그 군사 작전 시 그 활용토록 합니다. 지금까지 그 제승방략의 이제 열진 방어체에 나오는 이제 뭐 주요 내용을 이제 간략히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. 군에 한번 다녀오신 분이라면 그 현재 어떤 작전 지침이나 뭐 운영 사항과 상당히 그 유사한 면이 이제 많음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후에 나오는 이제 북도의 그 재선 방향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경도의 어떤 지형과 그 전장의 어떤 특성을 먼저 살펴볼 이제 필요가 좀 있는데요. 함경도 지역은 이제 크게 그 마철령 산맥의 이제 끝단인 이제 단천을 기준으로 그 북도와 이제 남도로 이제 나뉘는데요. 이들 각 지역은 이제 그 함경도 백마 절제사인 그 북병사와 남병사의 그 관할 지역에 해당합니다. 이 중에서 이제 북병사의 관할 지역인 이제 함경북도는 크게 그 두만강변에 있는 그 육진과 그 주진이 있는 이제 경성 이남 지역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. 두만강 그 가장 동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서 독자적인 이제 방어 작전 구역이었던 이제 경흥을 제외한 그 나머지 5개의 진을 통상 그 육진 대분군이라고 이제 하고, 그 남쪽 후방의 그 경성, 명천, 길주의 그 삼업을 그 소분군이라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구분합니다. 북병사는 그 평시에는 이제 경성 본영에 머물다가 두만강이 이제 어느 이제 동절기 때는 그 종성진 권역의 그 행령으로 옮겨와서 이제 5개월 가량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. 그 함경도의 그 전장 특성을 좀 보면 육진이 이제 정방 깊숙이 위치한 상황에서 경성과 북청 그리고 함흥으로 이어지는 그 주요 진영들이 1년의 그 종방향으로 그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들 지역 그 북쪽으로는 그 험악한 그 고지대에 이제 개마고원이 그 넓게 이제 분포를 해서 그 대규모 병력이 이제 이들 지역으로 이제 침범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지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그 최전방인 이제 육진을 관할하는 이제 북병사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그 남병사의 관할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침범 위협에 이제 덜 노출된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이들 지역의 그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? 그 조선 초기의 그 전통적인 어떤 편제인 그 오위 체제에서는 그 편제 구조에 따라서 이제 졸, 대, 여, 부, 위라는 이제 그 부대 단위를 이루며 그 최상위 부대인 그 하나의 위는 그 총 그 2,500명으로 이제 편제됩니다. 이를 기준으로 이제 정원을 다 채웠다고 이제 가정해서 이제 단순 계산해 보면 육진 대분군의 5위는 이제 12,500명, 그리고 3업 소분군의 이제 3위는 이제 7,500명으로 그 총 한 2만으로 이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. 실제로는 이제 이보다는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재성 방략의 기록에 따르면 그 이 시기 이제 경흥을 제외한 오진의 이제 토착 병사는 이제 3,771명, 그리고 이제 남방에서 올라온 이제 부방군 그 707명을 합쳐서 그 총 그 4,478명이며, 그 삼업 소분군의 그 병력은 그 총 한 2,200명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이를 기준으로 하면 뭐 정원의 한 대략 한 30%대 정도 이제 수준으로 이전에 제외했던 이제 경을 합친 그 함경북도의 그 총 병력은 7,160명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보시는 것은 그 육진과 삼업의 그 예하에 있는 그 43개의 진보 및 그 각 진보의 그 병력 수를 이제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. 남쪽에서 파견온 이제 부방군의 경우에는 그 육진의 그 본영에는 이제 배치하지 않고 그 예하 진보에만 나누어 배치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는 그 북도 재성 방략의 그 요체라 할 수 있는 그 육진 대분군과 그 삼업 소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그 하삼도의 경우에는 그 한고의 병력을 이제 4개로 나누는 이제 사운체제로 이제 분군한다고 이제 했는데요. 북도의 경우에는 이제 삼운체제로 이제 분군을 합니다. 각 진보의 군은 이제 크게 그 육진 대분군에 이제 동원되는 이제 장조군과 그 소속 진보에서 이제 잔류하면서 이제 방어에 힘쓰는 이제 수성군으로 이제 크게 나뉘며, 각각의 그 규모는 장조군은 이제 3분의 2, 수성군은 이제 3분의 1로 합니다. 장조군으로 편성된 그 각 진보의 병력은 그 자신이 속한 그 5위 중에 이제 하나의 부로서 편제가 되며, 일부는 그 유격군이나 뭐 척후군의 이제 특수부대에 나뉘어 이제 배속되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재성방야에 명시된 그 육진 대분군의 그 5위 편제를 표로 만든 것인데요. 조선 전기는 그 지방군도 그 중앙군의 그 5위 체제를 이제 본떠서 이제 편제하게 됩니다. 선봉장은 이제 본영의 그 병마 우후가 담당하며, 그 5위는 그 육진의 그 각 수장들을 위장으로 해서 그 아래에 이제 오부와 이제 유군장을 두고서 각 부장에는 이제 예하 진영들의 첨사나 뭐 만호, 판관, 뭐 공관, 공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. 삼업분군은 이제 선봉장은 이제 서북보 만호가 직책을 맡으면서 그 좌위, 중위, 우위의 3위로 이제 구성되며, 각 위는 이제 앞서와 동일한 오부장 체제로 편제됩니다. 삼업분군의 경우에는 뭐 대장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데요. 대장의 직책을 이제 공란으로 비워놓고 그 바로 옆에다가 이제 그 중위장 길주목사라고 연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, 북병사가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면 중위장으로서 이제 풍계가 높은 이제 길주목사가 이들을 이제 통솔하면서 이제 후방에서의 어떤 지원을 책임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들 외에 뭐 후방 방어를 이제 책임지는 이제 한우장, 그리고 뭐 전방의 후속 지원 부대인 개원장,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병사들을 이제 찾아서 뭐 참영도 하며 독전을 그 수행하는 이제 참태장, 그리고 이제 공격의 선봉에서는 이제 돌격군으로 구성되며, 군량 및 뭐 보급 물자를 책임지는 이제 치중군 등의 이제 부대를 따로 운영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그 열진 방어책과 그 육진 대분군 및 그 삼업분군에 따른 이제 재선 방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 일이 그 자신이 수립한 이제 재선 방향에 따라서 이제 수행한 실전 전투가 1588년 1월에 있었던 이제 시전부락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순신 장군의 그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녹둔도 사태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이순신이 첫 번째 백의종군한 것과 관련된 전투라서 대중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전투인 것 같습니다. 북병사 2일은 그 이전에 9월에 있었던 그 녹둔도 사태에 대한 그 보복성 공격으로 먼저 자기 희하인 그 병마우 김무추와 그 경영의 병력 400여기를 겨울철 그 도망강을 도와 그 새벽에 추돌을 응습함으로써 관련된 여진족 33명을 이제 참액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그 회령, 온성, 부령의 장병들로 구성된 그 2천여기를 동원해서 그 시전부락을 급습, 그 적의 수급 그 380급을 베고 200여호를 이제 불태워버리는 이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. 즉, 그 육진 대분군의 전체 병력 중에 대략 한 반 정도를 이제 동원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토벌에 나선 것인데요. 이후 그 시전부락 전투는 그 여진족 토벌에 있어서 어떤 교범처럼 여겨져서 이후 그 여진족 관련 토벌이 때 논의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장양공 정토 시전 보도라는 그림으로 이일의 후손이 이후에 그 시전부락 전투를 이제 기념하여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. 그 현재 그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이제 소장하고 있습니다.
이 기록하에는 그 여진 부락을 토벌한 경위와 이 전투에 참가한 지부와 그리고 이제 좌우위 소속의 이제 장수 명단과 이제 직책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 기록화에 나오는 이제 장수들의 편제 및 그 명단과 이제 직책을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. 여기에 보면 그 임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뭐 신곽, 황진, 뭐 승거이, 조경, 이종인 같은 그런 장수 외에도 그 임난 때 그 경상 우병사였던 뭐 조대곤, 그리고 뭐 함경도 남병사였던 이영,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전라우수사로 이제 명랑해전에 참전했던 뭐 김옥추 등의 이제 이름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표를 쭉 한번 보시면 그 이들 장수들 대부분이 그 임난시 그 주요 직책에 맡아서 각종 그 전투에 참전했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도 그 우위 소속의 그 24명 장수 중에 그 우화열장이라는 직책으로 나누는데요. 뭐 지금으로 하면 뭐 총통부대의 한 부대장으로 이를 통해서 그 시전부락 전투 당시에 뭐 단순히 어떤 백의종군으로만 이제 참전한 것이 아니라 화기부대를 일부 맡아서 이제 운영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뭐 원균도 그 당시에 같은 종성부사로 우위 소속의 그 일개원장이라는 이제 지원부대로 이제 편제되어 나옵니다. 이를 통해서 그 이들 장수들이 그 이 일의 그 재선 방향에 대해서 뭐 깊이 뭐 어떤 숙지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뭐 충분히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임난 때 그 삼도 순변사였던 뭐 신립, 경상 자수사였던 박홍, 그리고 뭐 전라우수사 이역기, 전라도 순찰사 이광, 그리고 뭐 동래부사 송상현 같은 이런 분들이 모두 그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육진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을 가진 이제 장수들이었으니까 그들 또한 뭐 북방의 그 재성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도 뭐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 이일의 저수로 알려진 그 재성방해에 나오는 열진 방어책과 이제 육진 대부분군 그리고 삼업 소분군에 따른 그 분군법 체제 그리고 이제 실전 사례인 이제 시전 불락 전투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를 넘어서 이 일은 그 기존 작계의 그 확장판할 수 있는 그 북도의 새로운 작계를 이제 조선 조정에 건의하게 되는데요. 이 상소를 이제 청행 재성방략장이라고 합니다. 그 뜻을 풀면 그 재성방략을 뭐 시행하기를 청하는 뭐 공문이란 뭐 그런 뜻으로 그 자신이 작성한 그 재성방략 그 서책도 한 권 같이 동봉해서 이제 조정에 보내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청행 재성방략장에 나오는 이제 주요 내용들인데요. 시전부락 전투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지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그 이일이 올린 장계입니다. 이 일은 이 장계에서 그 재성방략이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이전에 전수되어 온 뭐 방략들과 세부 전목들을 이제 상고를 해서 새로이 정비하였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으로 그 한경도의 그 열진 방어책과 육진 대분군, 삼업 분군에 대한 어떤 공격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즉, 그 이 시기 그 북방 재선 방략의 수립이 자신의 그 주도로 하였다는 것을 이제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말미에 그 북병사 권한 밖의 그 한경도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이제 건의하고 있는데요. 주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그 함경남도도 이제 북도처럼 그 분군할 것과 함께 그 남도에 별다른 이제 별난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북도에 이제 별난이 발생을 하면 그 남병사 관할 지역의 그 지원 병력과 이제 보급 물자를 이제 북쪽으로 이제 보내 지원하고 이들의 지휘권을 그 사실상 북병사가 행사하도록 해달라는 다소 그 파격적인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이 일이 장기를 통해서 건의한 그 핵심 요구점을 이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보자면, 첫 번째 그 북도에서 이제 기존 진관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분군법에 따른 일정 권역 내에서의 어떤 병력의 뭐 집중 운영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경남도도 이제 북도처럼 이제 분군법을 이제 도입할 것과
그 남북도의 그 긴밀한 이제 군사 협력 체계의 어떤 구축이 이제 필요함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별난 시에 그 국병사 중심의 그 지휘권 일원화 및 작전권에 대한 어떤 정권을 행사토록 이제 해달라는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이 장계에서 좀 특이한 점은 경장 파견에 대한 이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것인데요. 보기에 따라서는 뭐 경장 파견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우려했다거나 또는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이제 배제했다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건의입니다. 그리고 또 이는 뭐 비록 그 이탄계의 난 같은 어떤 구례의 예를 이제 들긴 했지만 뭐 분명한 그 월권 뭐 요청이나 또는 이제 직권남용으로도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장기가 올라온 3개월 후에 그 조선조정 그 비변사의 답변이 이제 이일에게 보내지는데요. 이를 이제 비국회관이라고 합니다. 그 내용을 요약하면 북도의 분군은 이제 허락하지만 남도의 경우는 그 해당 지역의 병사가 따로 있으니 분군을 이제 허락할 수 없다. 다만 그 북도에 변란이 있고 급보가 오면 완급을 헤아려 그 남도의 병력을 이제 동원하는 것은 이제 감사의 권한이니까 그 한경도 관찰사에게 이런 내용을 보내는 것이 이제 어떠냐라고 이제 돌려서 답변하고 있습니다. 이 일은 이제 이 회신을 받은 후에 이 내용을 이제 다시 그 한경도 관찰사에게 이제 공문으로 보내는데요. 이를 이제 보순령이라고 합니다. 보순령의 그 주요 내용은 그 비변사의 회신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한경도 관찰사에게 이제 보낸 것이긴 한데 그 의미와 뉘앙스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. 결론은 뭐 기존 구례와 뭐 이탕계 난때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그 남도에서 이제 평시에 군사를 잘 등비해 두었다가 북도의 그 지원 요청이 있고 또 남도에 별다른 뭐 사변이 없으면 즉각 그 남도의 군사를 이제 북도로 뭐 보내라고 이제 비변사가 뭐 허락했다는 식의 어떤 내용으로 이에 따라 이제 북도에서 이제 정변이 일어나면 북병사가 이제 직접 그 남도의 수령에게 지원 병력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오라고 공문을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 실제 이탄계의 난 당시 그 남병사였던 이제 김우수를 그 조방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남도 병력을 이끌고 북도를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. 즉 이 일은 그 비변사 회신을 그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이제 해석해서 이제 감영에게 이제 보낸 것인데요.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은 그 남북도의 어떤 군사 협력 체계를 이제 마련함과 동시에 북병사가 실제적인 어떤 병력 동원권과 이제 군사 지휘권을 좀 확보하려 하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보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 이일의 재선 방역과 관련해서 그 서책의 내용을 이제 위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세 내용과 또 뭐 시전 불락 전투를 통한 어떤 실전 사례 그리고 뭐 이일이 한경도 전체 차원의 어떤 군사 상호 협력 체계와 신작전 계획을 어떤 구성하고 건의한 과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. 우리는 그 이런 점에서 그 이일과 그의 그 재선 방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? 지금까지 그 임난 초기의 어떤 연이은 패전과 뭐 대구와 상주, 충주에서의 어떤 패전으로 그 이일을 그 졸장으로 평가해 온 것이 사실인데 그 앞서 설명드린 그 임난 전의 그 이일의 행적을 좀 고려해 본다면 대구에서 어떤 토봉와해와 상주 전투의 어떤 패전이 온전히 그 이일 개인만의 어떤 책임으로 이제 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유성룡의 그 주장처럼 정말 그 재성 방략이 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임난 초기 어떤 연이은 패전의 어떤 주요 요인이 된 것일까요? 이는 뭐 개인들마다 뭐 판단의 기준이나 뭐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그 육전과는 달리 그 조선 수군의 어떤 성전 요인 중에 그 하나가 바로 그 이일의 그 재성 방략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임진년 당시 그 조선 수군의 재성 방략과 함께 이에 기반해서 그 연전영승을 이끈 이순신의 그 실전
해전 사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